태안화력이 정비공사에 대규모 외부 인력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충남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줌바댄스와 관련된 가운데 지난달 천안에서 전국 워크숍이 열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통로가 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당진 부곡공단 집안 침하 사고와 관련한 조사위원회가 6일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사고 경위와 원인 파악에 나섭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홍성 예산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을 만나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태안화력이 발전소 정비공사에 대규모 외부 인력 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태안군은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화력에 파견되는 인력은 최대 1,400여 명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발전 설비 점검 작업을 위해 전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투입됩니다. 이들은 발전소 주변 숙소에 머물 예정. 이미 일부 인력이 들어온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병 때문에 안 들어왔으면 좋지. 안 들어와야지. 들어오면 안 좋다게.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외부인이 대거 들어와 자칫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식당이나 마트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는 만큼 투입 시기를 늦춰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회관, 노인정 다 폐쇄하고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외지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면 우리 태안군 원북면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좀 사그라지면은 잠재해지면은 그때 공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인근 주민과 달리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매년 반갑게 맞았던 손님들이 우려의 대상이 돼 난감한 입장입니다. 예지에서 오면 도움이 되지요. 저희들한테는 뭐 태안화력 같은 데서 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은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거 오란 말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할 참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태안화력에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때지요.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서부발전 측은 전력 수급을 위해 일정을 미룰 수 없다며 발열 검사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 그럼에도 주민 불안이 확산되자 태안군은 근로자 숙소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생활하게 되는 원북면 일대의 숙소에 대해서도 방역 소독이라든가 손소독제 비치, 그리고 공사에 투입된 분들에 대한 코로나 예방 수칙 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부 인력 투입은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줌바댄스 강습과 관련 있는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 지난달 천안에서 전국 줌바댄스 워크숍이 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와 서울 등 전국에서 줌바 강사가 몰렸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단비 기자, 천안에서 전국 줌바댄스 워크숍이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일 천안시 불당동의 한 댄스 교습소에서 전국 줌바 댄스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천안과 아산,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뿐만 아니라 대구와 서울, 청주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온 29명의 강사가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문제는 이 모임에 참석한 강사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천안 지역 강사 7명 가운데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세종 확진자와 아산 1번 확진자도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동안 충남 지역 코로나19 최초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전국 줌바 강사 모임이 천안과 아산 지역 코로나19 유입 통로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모임이 천안과 아산 코로나19 시작점이 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대구 지역 강사들이 참석했던 만큼 줌바 강사 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현재 워크숍 참석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통보한 상황으로 아직 대구 지역 강사 3명의 검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 충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완치자도 나왔다고 하죠. 네, 천안에서 19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지역 내 첫 완치 판정을 받고 6일 퇴원했습니다. 천안의료원에 입원 치료한 지 8일 만인데요. 해당 여성은 인후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비교적 경증 환자로 분류됐었습니다. 여성의 가족 가운데 자녀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아들의 경우 6일 바이러스 검사에서 한 차례 음성으로 나왔고 두 번째 검사 결과에 따라 퇴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여성은 퇴원 이후 2주 동안 자택에서 증상을 감시받고 추후 외래 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받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성 예산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을 만나봅니다. 예산홍성 국회의원 홍문표 인사드립니다. 출마의 동기는 전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 발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예산 홍성 10년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 내용을 한 가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 제가 법을 만들어서 옮기게 됐습니다. 혁신도시법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장항선 복선철도를 KTX 300km로 달릴 수 있는 것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만 항공이 없는데 이 서산의 해미 공군 비행장을 민간 비행장으로 만드는 것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서해안 고속도로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통방송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충남이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1등인데 이것도 7억을 예산 확보를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국책사업입니다. 지방자치 예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대표 발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마무리를 좀 제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강점이 뭐 이렇게 있겠습니까마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홍성에는 662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 지역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지역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을 지금 정치를 하면서 수시로 이웃집과 그리고 소통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생활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적으로 생활정치를 하는데 지금껏 열심히 했고 또 지역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지역 발전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철새정치 시대는 아니다. 언제 필요할 때는 왔다. 필요가 없으면 또 날아가는 그런 지역민을 배신하고 우롱하는 정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저는 충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사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정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나열한 대로 한 6가지 정도가 국책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도 특히 우리가 빨리 우리 자존심과
우리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은 혁신도시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공공기관이 10개에서 15개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이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도입니다. 우리만 86년 동안 단선철도, 디젤 소위 기관차로 서울을 왕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도, 충남 도민들이 참으로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국책 사업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예산홍성 군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위중한 상황에 상당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발 우한 폐렴 질병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불안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예산홍성의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생활준칙과 그리고 보건위생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잘 해주셔서 무탈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예산홍성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4월 15일 선거는 참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이보다 중요한 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느냐 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시장 경제를 통해서 행복 시대를 만드느냐, 그냥 퍼주고 반값 포퓰리즘으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느냐 하는 기로의 중요한 선거가 4월 15일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 8가지 국책사업, 우리 지방자치 예산으로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제가 만들어서 우리 예산홍성 군민이 이제 충남도청 소재지 군민으로서 또 충남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 중심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이 국책사업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합심한 생각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잘만 치른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예산홍성이 가장 발전하는 지역으로 발전하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학부모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 때문입니다. 학교에 이어 학원과 도서관도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자녀를 등원시키기 꺼리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6일까지 운영되는 1차 긴급 돌봄 수요조사에는 도내 유치원생, 초등학생 14만 6천여 명 중 0.3%만 신청했습니다. 이마저도 실제 이용한 학생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홍성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긴급 돌봄을 신청하고도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개학이 2주 더 연기된 만큼 긴급 돌봄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고 내다봤습니다. 학부모들은 긴급 돌봄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퇴근 전까지 자녀를 맡길 학원도 휴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담화문을 통해 가정에서 긴급 돌봄 상황이 발생하면 담임 선생님과 유치원 학교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홍성군 홍주읍성 4개 성문 중 하나인 북문보건공사가 발굴 4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군은 2016년 발굴 조사에서 북문 성벽의 유구 형태와 옹성 및 성문의 규모 등을 파악한 후 설계 용역과 문화재청 승인을 거쳐
지난해 7월 말부터 보건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및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북문지 일대의 지대가 성문보다 높아져 자연 배수가 불가하고 일정한 지내력 확보도 불확실한 토질의 형상이 발견되는 등 홍주읍성 북문 복원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에 군은 5차례의 문화재청 기술자문회의와 지내력 시험 및 지질조사, 설계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발빠르게 이행해 장기간 중단될 수 있었던 보건공사를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또 군은 당초 북문의 문루까지 복원할 계획이었으나 하수관로 및 통신시설 등 잦은 공사로 인한 유구의 훼손으로 물루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초석 및 적심 양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물루와 등성계단은 복원에서 제외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발굴조사부터 복원공사 완료 시까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홍주읍성 복원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홍성군이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 부곡공단 집안침하 사고와 관련해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장 시장과 비상대책위원회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고 후 안전점검 결과와 추진 계획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시 선정 4명과 비대위 추천 1명, 한국전력 추천 1명 등 모두 10명의 지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충남도가 6일 도청에서 충남도민 상생협력 조정자문단 위촉식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도민 상생협력 자문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한 자문기구입니다. 자문을 맡은 위원 17명은 앞으로 도의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는 모델 발굴에 나섭니다. 서산시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소독과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운수업체에 3차례에 걸쳐 마스크 10,000장과 손세정제 1,000개, 소독제 600개를 나눠줬는데요.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운행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산 공용버스 터미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4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당진 순성면 청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는 장면입니다. 당진시가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초기 설치 비용은 증가하지만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적고 친환경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오는 12일까지 무상 공급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사과는 신초 발화 전, 배는 꽃눈 발화 직전이 방제 적기라는 설명입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지난해 전국 10개 시군, 180여 개 농가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 3시에서 9시 사이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일요일까지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외출할 땐 여분의 옷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4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영하 1도, 태안은 0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이 10도, 당진은 11도, 서산과 홍성, 청양이 12도, 예산이 13도까지 오르면서 두 자릿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다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빨래는 실내 건조하시고요. 세차를 했다면 주차는 지하 주차장에 하셔야겠습니다. 난방은 온도를 낮춰 다소 약하게 틀어도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